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어, 금년도의 이제 마지막 달이 되겠네요. 마지막 달의 이제 첫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달 첫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2011년에, 우리가 흔히 그 TV를 보면서 종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소위 그 종편 방송이 이제 그 시작이 된 날입니다. 종편은 줄임말이고요.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이제 원래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그 사업자들이 이제 허가를 받아서, 어, 그야말로 뭐 뉴스도 전해주고,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드라마도 하고, 음악, 프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언론으로서 또, 그 방송, 방송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데, 어, 이것이 이제, 소위 그 이명박 정부 때 저기 이제 개시가 됐어요. 개국이 됐어요. 도대체 이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어떤 기능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오히려 더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소리를 내는 어떤 그 노이즈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어찌됐든 간에 보면은 TV 모니터를 이제 틀면은 여러 방송들이 이제 나와서 어느 방송을 볼 것인가 이걸 선택을 하게 되죠.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다양하다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죠. 다양한 거에 어떤 단점이라고 할까? 그건 또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잡한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내용을 갖고 있으며 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고 해서 귀를 담아서 들을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 종합편성이라는 게 오히려 이제 시끄러운 소리만 더 이렇게 보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그널과 노이즈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가 있죠. 시그널보다는, 노이즈 쪽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뭐, 방송을 보시고서 뭐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아니면은 음, 뭐 생각이 다르니까 그거는 뭐 충분히 서로 이제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2월 1일 마지막 달의 첫날을 맞이해서 종합편성 찬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그 내용을 알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은 종합편성 종편 채널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볼까요? 자, 종합편성 채널은 종합편성, 우리나라에서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와 오락, 그다음에 교양 등 모든 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이다. 여러 가지를 다 하니까 종합편성이라는 그 말을 줄여서 종편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예. 2011년 12월 1일 바로 오늘 개국을 했습니다. 자, 채널의 프로그램 편성 주체인 동시에 위성방송 등의 그 플랫폼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컨텐츠 시장의 수요자이자 또 공급자이다. 그러니까 어떤 어, 영상이나 그 방송의 그 내용을 받아보는 입장이 되기도 하지만 또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입장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편성 전략이 가능하고 컨텐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이제 매우 크다라고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다 보면은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컨텐츠 시장, 그 시장에서 뭔가 뭐 보여줄 것도 많고 또 받아들일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성격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네, 여섯 번째 볼까요? 종합 편성 채널은 뉴스, 교양, 드라마, 예능 등 모든 장르의 방송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종합 종합 편성 채널은 JTBC, MBN, 채널A, TV조선 등이 있는데 종편 채널은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케이블 TV나 위성 방송 등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야만 송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상파하고 다르다라는 얘기죠. 전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음, 케이블이나 위성 방송을 통해야만 이제 그 내용을 갖다 송출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한번 경과를 보겠습니다. 2009년 7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신문의 방송사 겸업이 가능해지고 기업이 방송사 지분 소유 허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전에는 방송과 신문을 그 같이 동시에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이제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그 법을 갖다 이제 개정을 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줘 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TV조선이라든가 채널A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하고 이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가 방송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단지 지상파는 아니지만은 유선이나 그 위성을 통해서만 가능하지만은 어찌됐든 방송을 그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 같은 신문법과 방송법 그리고 그 이외에 미디어 관련 법안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종합편성 채널의 도입이 성립이 되었다. 물론 뭐 신문법하고 방송법 그것만 해갖고서도 뭔가 부족한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다른 미디어 관련 법안을 갖다가 개정을 해서 이제 종합편성 이제 채널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법적인 뒷받침을 다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이 통과된 이후에 반대층이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 회부되기도 했으나 권한 침해가 확인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법률안을 재수정하라고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해버렸네요.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정으로 종합편성 채널의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2020년 11월 30일 날 그 종합편성 채널의 신청서가 이제 접수가 됐네요. 그리고서 1년이라는 시간 후에 1년이 지나고서 2011년 12월 1일 오늘 바로 어, 그 몇 개의 그 방송사들이 개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종합편성 채널 한번 볼까요? JTBC. JTBC는 이제 중앙그룹이죠. 중앙그룹은 중앙일보 그 관련된 그룹입니다. 그 여기도 신문이죠. 신문이 방송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980년대 초에 그 방송 통폐합이라는 것이 있었죠. 언젠가 한번 그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TBC 동양방송이 이제 이 중앙국 쪽 그 방송이었는데 어, 그것을 이제 통폐합을 하는 바람에 이제 저 TBC를 이제 포기를 했죠. 그러니까 JTBC라고 한 거죠. 이게 그 J는 중앙이고 TBC는 옛날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JTBC라고 얘기를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MBN이 이제 매일경제, 경제신문이죠. 매일경제, 매경, 한경과 매경 뭐 이렇게 그 경제신문이 있는데 이제 매일경제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채널 A는 동아미디어그룹, 동아일보 쪽 관련된 쪽이죠. 그다음에 TV조선은 조선일보 관련된 그런 그 정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한번 논란을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그 종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왜 찬성을 할까? 방송업계 독과점을 갖다 탈피한다. 지상파 방송은 사실 그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몇 개 안 되는 그들이 이 모든 걸 독점한다 내지는 과점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송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런 그 사업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독과점 상태에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방송계에 경쟁을 도입한다. 서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정체되니까 경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자가 많아지면 경쟁을 서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 뭐 시청률이 낮으면 도태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경쟁 체제가 도입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종편을 만들므로 인해서 일자리가 확대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그다음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근로 조건도 좋아지는 그런 그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종편에 찬성을 하는 거고 반대를 하는 것은 기자동맹 중앙위원회가 2011년 12월 10일 이때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임기 중이었어요. 보수주의를 위한 정부의 불법적인 지원으로 주장한 목소리로 종합편성 채널을 심하게 비판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북기자동맹이라는 거를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그걸 잘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동맹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북조선 기자동맹이라는 건 검색이 돼요. 그래서 북기자동맹이라는 게 북조선 기자동맹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 뭐 그게 아니라면은 어떤 그 이제 특정한 그 동맹이라는 단체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북한의 어떤 그 기자들이 그 이제 그 조직한 그런 어떤 하나의 동맹 그 체제라면은 아니 우리가 무슨 방송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저들이 뭘그 거기다 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정말 남의 집에서 뭘 하든 저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응? 여기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그 이제 소위 이제 우파 성향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기자 동맹이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사한 바로는 어, 북조선 기자 동맹이라는 게 검색이 됐었는데 그거 이상은 모르겠어요. 자, 또한 8차 방송 독립 포럼에서도 정부의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종합편성 채널의 문제점은 강력한 규제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네요. 물론 뭐 이 정부의 기능이
이제 규제를 아무래도 하게 되죠.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저런 것은 하지 마라. 이런 것은 하라, 저런 것은 하라보다는 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 독립 포럼이라는 데서 뭐 이런저런 그 이제 특혜도 있고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문제점을 갖다 제기를 하고 나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그 종합편성 채널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을 좀 보시겠다라면은 이게 나무위키 자료인데 제가 이, 이 자료를 갖다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 화면 밑에 이렇게 이제 어, 그 방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보면은 그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은 이제 전체 화면이 뜨죠. 예, 그 안에다가 제가 이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자료를 갖다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방송이 시작됐으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뭐 행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어, 방송을 안 본 지 한 6, 7년, 7, 8년쯤 돼가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안 보다 보니까 시사에 좀 둔감해지는 면이 있어갖고 요새는 이제 어, TV 뉴스 시간에 잠깐 뭐 날씨 포함해갖고 잠깐 뭐 이렇게 보고 마는데 사실은 엄청난 그 언론에 대한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물론 언론 하는 사람들이 왜 불신하냐라고 따질지도 모르겠죠. 뭐 그러나 믿지 못하는 건 제 마음이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종편이라는 것을 확 느낀 게 언제부터냐면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질 때였어요. 아마 2014년이니까 개국하고서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같은데 그 이전에는 그냥 뭐 방송 채널이 늘어났네 하고서 뭐 오락프로나 보고 뭐 뉴스 시간 나오면 뉴스 보고 그랬는데 세월호가 사태를 그때 뭐 보도할 때 보니까 이건 뭐 하루 왼종일 그냥 저걸 틀어놓는 거예요. 그 배가 침몰해가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고 그래서 야 이게 과연 아무리 언론의 자유니 뭐니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사람이 그걸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냥 막 보여주고 또 마치 그 무슨 뭐 선동하듯이 뭐 그런 느낌도 받았고 뭐 그때 참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서 이제 한 2년 정도 일단 탄핵 사태가 또 있었죠.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탄핵 사태 때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해갖고서 광화문과 대한문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항의성 시위를 하고 행진을 하고 방송 한 1초도 안 나왔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뭐 촛불 뭐 이건 또 엄청나게 보여주죠.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언론의 그 이제 그 보도 어떤 내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서 그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뭐 지상파는 물론이고 이 종편도 어, 언론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이라고 할까 또 중립성 같은 것을 다 망각하고 저버린 그런 상태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완전히 기울어져 갖고 뭐 보도하고 싶은 것만 보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시청자 입장에서는 보고 싶지 않은 건 안 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2016년부터 정확하게 본다면 지금 8년째 지금 저 TV를 안 보고 있습니다. 뭐 MBC 뭐 그다음에 SBS 거의가 아니라 안 봅니다. 아예. KBS 조금 이제 그 뉴스 시간에 잠깐 보고 보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종편 이런 것도 전혀 보질 않습니다. 오히려 EBS의 그 영어 교육하는 그런 거 그리고 아이들 프로그램 뭐 손자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프로그램 그런 거 옆에서 같이 보는 그런 정도지 절대 이 지상파나 종편을 통해 갖고서 어떤 시사 상식을 얻는다든가 그다음에 세상 보는 어떤 그 해안을 그뭐 가다듬어 갖고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안 보니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이 시대 언론은 만고의 역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언론을 하시는 분들이 불쾌하게 들을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모든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정말 보고 싶지 않더라고. 그리고 안 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마 제가 만나는 사람 대부분 그거 안 봐요. 자, 그리고 아까 뭐 보수주의, 뭐 국기장병명에서 보수주의 운운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보수가 득본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종편을 통하고. 오히려 종편에서 하는 방송 때문에 오히려 보수가 피해를 보면 봤지 뭐 그걸로 인해 갖고서 보탬이 된 거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아까 신호와 잡음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완전히 노이즈에 가깝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노이즈에는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노이즈가 있지만은 그 뭔가 어,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그런 노이즈가 있어요. 전자공학적으로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그런 노이즈는 그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관계가 없는데 오히려 더 침소봉대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진실이 왜곡되는 그런 그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시끄러워졌지, 이걸로 인해 갖고서 뭐 다양한 목소리에 의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그냥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지상파든 종편이든 TV를 안 봅니다. 드라마도 안 봅니다. 그리고 먹방 프로그램이라든가 무슨 뭐 엄마들 나와갖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안 봅니다. 안 봐요, 정말. 어떻게 다 세상이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언론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한데 너무 저 자신도 상처가 커갖고 정말 그 TV 모니터를 쳐다보고 싶지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버스를 탄다든가 하면은 뭐 방송을 막 틀어놓죠. 운전기사가. 그 듣기 싫어도 억지로 듣게 돼 있어요. 이게 본인도 모르게 세뇌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병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대기석에 앉아 있다 보면 앞에 커다란 모니터가 붙어갖고 이런 게 나오죠. 그 역 대합실을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 노이즈예요. 잡음입니다. 잡음. 일단 종편이 처음 방송을 탄 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제가 느끼고 있는 그 세상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를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에이즈의 날이네요. 에이즈는 뭐 불치의 그 어떤 아주 그 고약한 그 병이죠, 사실은. 에이즈에 걸리면은 근데 또 그 에이즈 환자를 위해서 지원되는 그 지원금이 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참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세상이. 어찌됐든 이 에이즈는 성병이기 때문에 접촉 감염이죠. 남자와 여자가 접촉함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그런 어, 그 역병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심, 조심, 조심 제가 세 마디를 써놨는데 정말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은 뭐 이미 이제 나이가 들을 만큼 들어가고 관심이 별로 없는데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지가 않죠. 예. 그게 이제 젊음과 이 노인의 차이 같아요. 자, 어찌됐든 오늘 AG의 날인데 다들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보는 오늘의 날짜 이야기는 바로 종합편성 채널의 개국과 AG의 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